나가야겠다 나가야.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만들어서. 지금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7월 3일입니다. 영상총파연구회 정기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전반기 강의도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7월 셋째 주에 제가 마지막 강의 끝으로 전반기 방학을 할 거고요. 오늘 저희 강좌는 크게 2가지 구성이 되어 있고, 심장 초파의 기초에 대해서 이용현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당도의 이상 소개하는 2탄 손정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용현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에 박성 원장님하고 우리원 원장님 하신 베이식인데, 저도 사실 에코에서 베이식 항상 나옵니다. 뭐 어디 강의를 가든지 뭐 도플러 어떻고 저쩌고 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좀 에코만의 좀 다른 영역에서 겹치는 부위도 있고 조금 다른 영역이 있어서 제가 그쪽에 대해서 준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울트라 빔 사운드 캐릭터리스틱, 이건 뭐 사실 복부나 뭐 다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다음에 그 초음파로 영상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프로브의 특성들, 그리고 에코 프로브가 어떤 양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사실 이 PRF가 솔직히 얘기하면 복부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쓸 일이 없는데 이게 실제 에코에서는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컬러 세팅이라든지 벨로시티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고, 그다음에 울트라 사운드 많이 세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음파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 한계를 넘어선 초음파, 음파를 가지고 초음파를 얘기합니다. 보통 2kHz라고 이상인 음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임상에서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음파는 보통 2에서 12MHz인데, 보통 우리가 가청 주파수, 가청 프리퀀시의 한 1000배 정도 되는 초음파를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고주파 초음파의 장점은 우선 초음파가 음속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하고, 미세 구조에서 반사될 수 있는 걸로 통해서 이래서 되돌아오는 영상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 영상을 획득하고 그 해박적 구조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초음파는 공기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지 통과를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 이게 나중에 보면 어테뉴에이션이 실제로 반감기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초음파를 볼 때 가슴이라든지 브레스트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젤을 묻혀서 그 어테뉴에이션을 줄여주면서 이렇게 영상이 뜨게 되겠습니다. 이 초음파 그림이 뭐 학교 다닐 때 이게 물리 2에서는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음파가 매질을 통해서 이게 진동을 할 때 프로파게이션 된다고 할 때 압축과 희박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음파가 이렇게 압축이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느슨하게 일어나는 이 지렁이가 움직이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츠렸다가 펴지고, 이때가 에너지가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높을 때에서 높을 때 사이를 한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앰플리튜드라고 해서 이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나중에 심장 그 모든 초음파에서 신호를 받아들일 때 이 앰플리튜드를 보고 실제 영상의 이미지가 그 선명하냐 안 선명하냐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강화시켜주고 약화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뭐 세팅에서 조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거 조금 보시면 머리가 조금 아파. 근데 머리 그렇게 아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장 높은 데서 높은 데까지를 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웨이브랭스라고 얘기하고, 뭐 로마어로 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밀리미터, 미터 뭐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이 공식이 중요한데, 벨로시티, 그러니까 C는 속도인데 이게 상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나중에 초음파를 소프트 티슈, 복부에서 보낼 때는 1540m/s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니까 보시면 이게 프리퀀시 곱하기 파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저희가 고메가헤르츠 프로브를 사용한다고 하면 몇 메가헤르츠 프로브를 사용하면 실제로 저희가 보낸 속도가 있고 그 진동수를 주어지면, 예를 들면 몇 메가헤르츠 프로브를 사용하면 여러분 파장이 나옵니다. 이 파장이라는 게 실제로는 나중에 우리가 두 물체 사이 거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장의 특징을 그 프리퀀시의 특징을 보시면
그 나중에 보면 그 주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기는 뭐냐니까 이 한 그 파장을 이렇게 형성할 때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000Hz라고 얘기하면 1초에 저희가 한 파장이 1000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실제로 그 한 주기는 예를 들면 1000분의 1초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파장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파장이 짧다는 거는 뭐냐니까 이게 저희가 그 가는 시간이 이게 짧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파장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그 다음 영역으로 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라는 거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되는 거고 그 1초 동안 몇 개의 주기가 있었는지 몇 개의 사이클이 있었는지 되고 그리고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게 속도라는 거는 보통 미터 퍼 세컨가 되죠. 그러니까 거리에 나누기 시간인데 실제로 웨이브랭스는 거리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뭐냐니까 이게 타임, 사이클이 되는데 타임의 그 사이클 그 주기의 역수는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두 개를 곱해주면 그 속도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은 조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조금 데피니션 그러니까 레졸루션이나 이런 걸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초음파가 그 매질을 통과할 때 속도가 있는데 보통 이게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아 했을 때 이게 뭐 학교 다닐 때 옛날 345m/s로 이렇게 공기에서는 전파가 된다. 그리고 우리 몸체 그 소프트 티슈에서는 총 540m/s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모든 걸 다 계산하기 때문에 요거보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따라서 나중에 뭐 벨로시티 디스플레이스먼트 뭐 아티팩트라든지 이런 것도 생기고요. 그리고 전파 속도는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기체 순으로 가고 매질이 단단하고 밀도가 낮을수록 전파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소리 저항,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데 뭐 임피던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소리 저항이 뭐냐니까 뭐 저도 사실 공식은 뭐 밀도 곱하기 전파 속도인데 전파 속도는 사실 아까 1540을 일정하다고 보시면요. 그 각 물질의 고유의 밀도에 따라서 결국에는 소리 저항이 됩니다. 그럼 소리 저항이 왜 중요한데 소리 저항에 따라서 실제로 그 매체에 우리가 초음파가 도달하면 반사 골절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밀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직각에 가까울수록 반사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물체가 있으면 항상 프로브의 가운데를 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통해서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뭐 A 모드, M 모드, B 모드 뭐 얘기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A 모드는 한 점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신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음파 파장에서 보시면 앰플리튜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신호의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그레이 스케일로, 그러니까 흑백조로, 그러니까 그 가장 강하면 하얗게, 약하면 감게, 그렇게 해서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B 모드가 되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붙여버리면 이게 2D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요 한 영역에서 끈 데서 시간에 대한 변화를 줘버리면 이게 M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역에서 껐는데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 움직임을 보는 게 모션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이렇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실제로 A 모드는 임상적으로 거의 쓰진 않는다고 합니다. 안과 영역에서 각막의 두께라든지 그런 거 잴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이렇게 보고 시크니스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볼 때 체크를 하는 거고요. B 모드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보내서 그 각각의 그 싱글이라든지 블러드라든지 이런 거에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반사되는 양상을 보고 B 모드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L 모드는 여기서 시간만 줘버리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사실 L 모드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신호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게 강하게 반사되고 약하게 반사되고 이게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줘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L 모드로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 L 모드가 뭐가 좋은데 실제로 L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심장 판막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밸브의 움직임이나 그런 걸 볼 때 좀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실제로 우리가 2D에서 마이트럴 밸브 움직이는 거 보시면 0.5세컨 동안에 열리고 닫히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약간 열렸다가 닫히면서 다시 A 웨이브 그렇게 생기는데 저희가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L 모드 이렇게 꺼버리면 나중에 마이트럴 밸브가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가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 모드는 뭐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을 꺼서 요거는 시간의 개념이 주는 거 아니고 이제 그 다른 부위에서 영역에서 이렇게 펼쳐버립니다. 펼쳐버리면 이게 2D 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B 모드라고 하고 2D 뭐 심초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 저희가 보면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직스에서 보시면 이제 임피던스 그 소리 저항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반사가 돼서 영상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반사에서 뭐 대표적인 게 그냥 말 그대로 반사 스캐터링, 리프렉션, 어테뉴에이션
뭐 솔직히 얘기하면 말은 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장 프로브에서 이렇게 빔을 쏘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가장 강한 그 밀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반사가 강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우리가 쏜 빔에서 90도일 때 가장 영향가 강해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에코 데니시티가 좀 높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빔이 통과를 하면서 마이오카디움 지나갑니다. 그러면 뭐 약화도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하고 마이오카디움과 이런 블러드 LV 캐비티 내에서 블러드하고 또 밀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또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다시 또 밀도 차이가 나니까 이게 또 하얗게 보이고, 그리고 맨 끝에 여기 심장 보시면 페리카디움하고 이 플로라가 둘러 싸우고 있습니다. 이쪽은 스트롱 리플렉터라고 해서 이런 밀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강하게 반사됩니다. 신호가 세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디프렉션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흡수도 돼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산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산란은 뭐 나중에 산란이 아니고 간섭 현상이라고 하고 디프렉션이고 리프렉션 있고 이게 좀 말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음파를 보시면 이렇게 빔을 쏘면 이쪽에 밀도 차이 큰 거 가장 하얗게 나오고, 신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 여기서 밀도 차이가 나니까 조금 경계가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또 지나가면서 이제 블러드와 이 마이오카디움, 엔도카디움이라고 얘기하죠. 이쪽이 하얗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 플루라고 다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캐터링이라고 해서 산란인데, 스캐터링도 일종의 반사의 일종인데 실제로 RBC라든지 이런 것들이 빔을 받고 하면 이게 우리가 파장보다 작은 물체들은 산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빔이 막 자기처럼 난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 근육 같은 경우에서 그런 작은 구조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각각의 신근의 이런 텍스처, 그러니까 질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오카디움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나중에 에코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인필트레이티브 디지즈, 아밀로이드 시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살코이드 시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질감으로 보고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시면 심장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빔을 첫 번째 쏩니다. 쏘면 가장 강한 쪽에서는 신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오블릭각이 들어간 데는 오블릭각이 이제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부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은 부위에서는 뭐 그 산란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부위에서는 또 트랜스미션 되면서 흡수와 감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리프렉션에 의해서 굴절이 일어나는데, 밀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제일 예를 많이 드는 게 손 갖다 물에 담그면 이렇게 꺾여져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굴절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영상이 왜곡된 거 아닌가. 저도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뭐 그런 게 생기지만 뭐 무시할 만하다. 뭐 이게 다 세팅 그렇게 돼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뭐냐, 또 스캐터링. 뭐 그 신근 내에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질감을 표현하는, 초음파 자체로 그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페큘러 리플렉션은 이게 저도 사진이 무슨 얘기인지 정반사랍니다. 신호가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오블리크 리플렉션은 이게 물체가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있으면 이게 들어가서 이게 뭐 그 파장의 성질, 그 파동의 성질에 의해서 들어간 만큼 입사각이 또 그 각도가 똑같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신호는 다시 돌아오는 신호는 적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수직으로 가깝게 그렇게 재량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캐터링은 이건 RBC나 이런 것들 도플러 시프트를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디퓨지 리플렉션이라든지 이렇게 경계가 거칠거나 그러면 이렇게 난반사가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큘러 리플렉션이 보통 이렇게 일어나는 부위는 그 표면이 넓고 이런 매끈한 반사면에 다량의 초음파가 이렇게 가면 그 각도, 그 일정한 각도로 반사가 되고, 그 반사의 강도는 어쿠스틱 임피던스가 차이가 클수록 반사체 직각이 올수록, 그래서 사실 이미지는 여기가 제일 좋겠죠. 근데 이쪽에 보면 이 리버레이션 아티팩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기니까 그런 것도 좀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산란은 뭐냐니까 반사의 일종인데, 이런 신근이라든지 뭐 이건 나중에 도플 시프트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신근 자체에서 각각의 이런 신근들이 무수하게 스캐터링, 난반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초음파를 질감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페큘러 에코는 정반사,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비슷하게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데, 이게 작은 물체들 이런 것들은 그 파장보다 작은 것들이 수많은 이런 리플렉터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질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RBC 같은 경우에는 속도로 이렇게 나중에 돌아오는 걸로 속도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테뉴에이션은 실제로 우리가 매질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초음파가 그 진행을 하면 실제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화됩니다. 그래서 흡수와 이게 산란, 반사를 통해서 이게 약화가 되고 깊이가 깊을수록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겠죠. 그리고 프리퀀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제가 초음파 할 때 프리퀀시 이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들은 그렇게 돼버리면 방해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크게 설렁설렁 가버리면 실제로 이게 우리가 밑에까지 로우 프리퀀시 프로브로 그렇게 해서 딥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 프리퀀시 울트라 사운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좀이랑 이렇게 빔이 들어가면 실제로 레졸루션은 좋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앰플리튜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테뉴에이션이 줄어들고 페네트레이션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서는 레졸루션은 나쁘지만 실제로 딥하게 그래서 오비스한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페네트레이션을 낮춰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테뉴에이션은 또 티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머슬이랑 리버 같은 것보다는 블러드에서 감쇄가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뭐 예를 들면 그 복수나 이런 게 차 있으면 오히려 더 우리가 그쪽 뒤쪽에 있는 것들을 더 잘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어테뉴에이션 팩터를 보시면 이게 심장이 잘 보일 수 없습니다. 보시면 심장이 제일 싸고 있는 스터너, 립, 그리고 에어, 그 다음에 렁. 이게 어테뉴에이션 팩터 뒤에는 없습니다. 이 빔이 통과를 하는데 감쇄가 그 절반이 되는 게 0.05cm만 가면 빔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초음파를 댔을 때 이 초음파 젤을 대고 공기에 대버리면 실제로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게 다 반사돼버리고 감쇄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상도를 보시면 레졸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공간 해상도, 시간 해상도, 대조 해상도로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 엑셀 레졸루션과 라테럴 레졸루션 여기 공간 해상도로 얘기하고요. 템포럴 레졸루션은 그냥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보면 이게 프레임 레이트와 관련이 큽니다. 우리 눈은 보통 초당 25프레임, 그러니까 사진이 최소한 25개 이상 있어야 이게 원만하게 움직인다고 보는데 그거보다 떨어져 버리면 더더더더 거린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레이트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선명도를 결정하는 게 그럼 뭔데? 결국은 파장입니다. 파장인데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초음파를 보낸 속도는 1540으로 일단 일정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프로브를 이제 뭘 볼지 선택을 하겠죠. 뭐 1MHz, 3MHz, 7MHz 뭐 그러면 선택을 하면 어떤 식이냐 하니까 이걸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쭉쭉쭉 해서 예를 들어 3MHz 프로브를 사용하면 0.51mm 이 파장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니까 요거보다는 큰 거는 내가 지금 볼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가까이 더 붙어 있으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파장, 그 프리퀀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파장이 짧아지면서 조금 더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액시얼 레졸루션이 뭐냐니까 초음파에서 빔을 쐈을 때 빔 사이에 이런 일직선 통과하는 이 두 구조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잘 구별할 수 있겠죠. 라테럴 레졸루션은 조금 더 약간은 좀 헷갈리는데 이게 제가 빔을 쐈을 때 그 직각으로 있는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도 물론 뭐 프리퀀시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포커스랑 더 관련이 크고 빔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걸 갖다 더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좁으니까 그 둘 사이에 있는 부위를 더 잘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액시얼 레졸루션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일단은 무조건 그 프리퀀시가 높은 프로브를 사용하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통 이 정도 거리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뭐 여기 사실은 뭐 스페셜 뭐 펄스 랭스를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요. 그냥 진동수를 그 한 파장을 봤을 때 파장보다 이게 길면 실제로 요 그 내가 보낸 신호가 요 안에서 지금 움직이면 이걸 구별할 수 있는데 요 파장 안에 여기 다 들어가 버리면 나는 지금 이걸 하나 합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그 진동수가 높은 프로브를 사용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테럴 레졸루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빈폭을 줄여서 조금 더 다른 구조물하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보고 싶은 물체가 있으면 라테럴 레졸루션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템포럴 레졸루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영역에서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프레임 레이트를 보통 25 정도라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밸브랑 이런 움직임을 볼 때는 조금 더 프레임 레이트는 거의 1000에서 2000 정도 프레임 레이트 되게 높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예를 든 건데 실제로 보통 이게 루틴하게 보는 초음파입니다. 저희가 뭐 에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뭐 이것도 뭐 무난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확 줄여버리면 그리고 보고 싶은 부위를 확 줄여버리면 어떠냐니까 여기서 얘들은 요것만 일을 하면 되는데 얘들은 이렇게 넓은 부위에서 신호를 받고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프레임 레이트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부위가 있으면 좀 더 좁혀서 보는 게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칼라를 띄워버리면 어떻습니까? 더 점점점 느려지겠죠. 왜냐니까 지금도 프레임 레이트가 어느 정도 아까 예를 들면 70 얼마 정도 됐는데 칼라를 띄워버리면 칼라 자체에 대한 이게 도플러 펄스에 대한 그
디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보고 싶은 부위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막 그 칼라를 이렇게 다 띄워가지고 보시면 물론 뭐 그렇게 보는 거 좋은 초음파들은 그걸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제가 쓴 초음파 보면 이렇게 드드드드 거리죠. 예, 그렇게 해서 프레임 레이트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템포럴 레졸루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레졸루션은 그냥 들어왔을 때 게인을 올렸을 때 실제로 그 컨트라스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 뭐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페네트레이션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보시고 내가 좀 더 깊이 보고 싶다고 하면 로우 프리퀀시 프로브를 사용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듀서 캐릭터리스트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뭐 앞전성이라 해가지고 그 앞전 물질, 뭐 앞전 효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도 잘 아시는 분이 이게 발견해서 노벨상 탔더라고요. 키리 우리 남편이 그걸로 해가 노벨 화학상 탔다고 하니까 앞전 효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얘들이 그 앞전 물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얇은 박편으로 그러면 이게 전기적으로 이게 배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압력이 형성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고유의 파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파동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박편을 갖다가 앞전 물질 얇게 만드는 기술이랍니다. 그걸 얇게 만들어서 해야 고주파 프로브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양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라든지 컨벡스, 애뉴얼라 프로브, 전립선 이런 데 쓰는 거고요. 그 펄스를 생성하는 거, 신호를 보내는 생성하는 방법은 시퀀셜 하냐, 페이지 하냐, 뭐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보시면 좋은 게 저희가 물체를 볼 때는 프로브에서 니어필드에서 이렇게 물체를 다 갖다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니어필드가 더 길겠죠. 그러면 니어필드가 길다는 조건은 뭐냐니까 이게 뭐니까 레디우스라고 해서 이게 초음파 프로브 머리가 크면 클수록 위드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니어필드가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파장이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하이 프리퀀시. 그래 예를 들면 우리가 경동맥이나 이런 거 볼 때 머리 크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높은 그런 프로브를 사용하면 실제로 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위드스가 넓고 하이 프리퀀시일 때 딥하게 이렇게 보는. 물론 요거는 나중에 결국에는 산란이 많이 어테뉴에이션이 많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장 초음파는 좀 뭐가 다른데 사실 이게 보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복부라든지 경동맥은 시퀀셜하게 이렇게 동시에 신호를 다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심장은 페이지 얼레이드 트랜스듀서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 이 책을 보면 심장 초음파 책을 계속 나오는데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게 신호를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시간 타임 딜레이를 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시간에 따라서 이 빔이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는 원래 우리가 리니어 프로브 같은 경우에서는 빔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겠노?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차에 이렇게 도니까 빔이 이렇게 라테랄 쪽으로 이렇게 돼버려서 그리고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둬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을 둬서 보내니까 이런 파면이 라테랄 쪽으로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싱도 지가 임의로 이렇게 마음대로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음파를 보시면 이게 뭐 심장 초음파고 이게 우리가 그 리니어 프로브고 이게 그 컨벡스 프로브인데 실제로 우리가 신호를 보낸 거는 이 프로브의 모양의 수직으로 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컨벡스 프로브 같은 경우 수직으로 보내면 어떻습니까? 요 모양만큼 요 부채꼴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리니어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수직이니까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심장은 실제로 보면 리니어인데 작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테뉴에이션을 심장 주위에 일으키는 물질 너무 많습니다. 그 립이라든지 뭐 스터넘 그리고 럼, 에어 다 그런 것들이 공간을 봐야 돼요. 심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깊이도 봐야 되고 넓게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궁여지측으로 페이지 얼레이드라고 해서 그 시간차를 둬서 이렇게 이미지 형성하면 같은 간을 본 건데도 이렇게 넓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PRF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사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PRF라는 게 펄스 리피테이션 프리퀀시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초음파에서 이게 그 파장을 자꾸 그 진동수를 생각하시는데 그 진동수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 여기 말 그대로 프리퀀시는 우리 프리퀀시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당 발생하는 이런 펄스라는 파장의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예를 들면 3MHz 프로브를 이렇게 신호를 막 쏴서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보내면 물체에 부딪혀서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그 반사가 되는 동안에는 프로브는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리시브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한 사이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당 그게 몇 번이 되느냐
그래서 실제로는 PRF는 단위가 훨씬 더 낮습니다. 보통 우리 초음파 했을 때는 뭐 3MHz는 5MHz인데 PRF는 보면 단위 보시면 뭐 5kHz, 뭐 1kHz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사실 이런 것까지는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게 사실은 에코에서 나중에 보시면 칼라하고 막 이래 막 지 맘대로 막 움직이는데 그래도 규칙은 다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PRF와랑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속도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보겠다. 근데 이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니까 신호가 이렇게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보겠다는 속도의 세팅이 마지노선이 나이키스트 리밋이고요. 거기서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엘리에이징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스펙트럴 도플러로 보면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레버라운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말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이키스트 리밋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사실 뭐 어디 에코 학회에 가면 맨날 이거 사진 보여주는데 저는 옛날에 처음에 무슨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1분에 한 바퀴 도는 바퀴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 4번 정도 샘플링을 하면 90도 15초가 지나면 90도 돌고 30초가 지나면 180도 그러면 한 바퀴 도네.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고 분당 한 번을 도는구나.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좀 더 빨라집니다. 빨라지는데 샘플링 레이트는 그대로 PRF를 그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식이냐니까 속도 정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초, 30초일 때는 180, 360이니까 15초마다 180도 도는구나. 근데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돌았는지 왼쪽으로 돌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 정보만 있는 거고요. 더 빨리 돌아버리면 어떠냐니까 270도 돌아버리면 270도 270 돌았는데 우리가 4번만 해버리면 어떤 식이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바퀴가 지금 반시계 방향 돌고 있네. 그래서 이게 그 바퀴가 지금 돌고 있는 모양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이런 게 생기는 외관이율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나이키스트 리밋을 내가 설정하고 PRF의 2분의 1이다. PRF라는 게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보고 받는 거에 대한 한 펄스에 그 1초당 얼마를 받겠다. 그래서 그럼 PRF는 나이키스트 리밋의 2분의 1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스트 리밋이 아까 보시면 그 위에 최대 세팅이었고 최대 속도였죠. 그런데 우리가 PRF가 2분의 1인 이유는 제가 공공 생각해 보니까 요 위아래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프리퀀시가 3인데 나이키스트 리밋이 5.5다. 나이키스트 리밋보다 작으니까 이건 엘리징이 없다. 근데 이게 나이키스트 리밋 5.5는 그대로 샘플링은 그대로 11번 하고 있는데 프리퀀시가 8번이면 얘는 지금 방향도 없고 지금 속도도 지금 무분별하게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 이 제 경동맥을 이렇게 일부러 잡은 건데 처음에 저도 PRF가 처음에 뭔지를 몰라가지고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시면 PRF를 바꾸면 뭐가 바뀌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PRF를 바꾸면 칼라 바가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경동맥에서는 한 20에서 30 정도 세팅되어 있는데 이게 PRF를 확 올려버리면 실제로 이게 우리가 베슬이 가까이 붙어 있는 쪽은 속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런 장속도는 다 죽여버리고. 근데 PRF를 확 낮춰버리면 이 센시티비티가 좋아지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지금 난 2.9 이상인 거는 다 지금 LA종으로 표현한다.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빨간색에서 파란색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LA종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보통 원장님 디폴팅 다 돼 있어서 그런 걱정 안 하시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걸 조절했는데 나중에 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보시면 같은 사람인데 이것도 PRF를 갖다가 내가 잘못 조절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거 처음 하시다 보면 PRF를 너무 낮게 해가지고 실제로 시비어 MR이다 AR이다 해가지고 병을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보통 초음파 예사마다 다르긴 다른데 보통 50에서 60 정도로 칼라가 세팅되어 있는지 꼭 보시고 내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럴 도플레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는 그냥 베이스 내려주고 하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니까 적절한 PRF를 맞춰줘야 요 레버라운드 생긴 거는 요건 베이스 낮춰주면 되는 거고 근데 너무 PRF를 올려버리면 이게 지금 100인데 여기서 봐가지고 이게 100인지 80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스킬파 안에 그 속도를 갖다가 놓을 수 있게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니까 그러면 칼라가 이게 빨갛게 해서 파랗게 변하면 다 엘리에이징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경동맥 초음파인데 이렇게 우리가 초음파에서 이렇게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할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냐니까 이거 보시면 빨갛게 갔다가 파랗게 갔죠. 요거는 지금 프로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러드 여기로 왔다가 이제 방향이 바뀌어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디스오가나이드 바이 디렉셔널 플로우라고 해서 실제로 이건 방향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엘리에이징 생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 울트라 사운드 세팅 보시면
뭐 티슈 하모니 이미지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보낸 빔이 이제 앰플리튜드가 떨어져서 왔다.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잘 보고 싶다. 그래서 프리퀀시를 확 2배로 키워가지고 그냥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키우고 안 키우고 차이가 뭐냐? 이게 티슈를 더 잘 볼 수 있답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모니 그래서 심장 초음파 대부분 하모니 온 해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TGC는 뎁스 게인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세가 딥하면 딥할수록 이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복부나 이런 경동맥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요 밑에 쪽이 조금 더 신호가 광세가 많이 되니까 그걸 컴펜세이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심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긴 돼 있는데 근데 심장은 좀 하실수는 아시겠지만 이 세팅이 조금 보시면 저희가 뭐 복부나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없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에 보면 뭐 노이즈라는 이런 게 더 강하게 되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왜 하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뭐 RV를 잘 보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뭐 RV도 잘 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밑에 이 페리카디움하고 플루라 쪽 이쪽에 그 스트롱 에코가 있으니까 강한 반사체가 있으니까 이게 밑에 이렇게 강하게 해버리면 반사가 많이 돼가지고 이쪽 월이라는 이런 움직임이 더 보기 어려워서 그 반사가 이렇게 거꾸로 놓은 시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브라이어티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컬러를 갖다가 근데 뭐 컬러 브라이어티는 뭐냐니까 이거 보시면 요 세팅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컬러를 좀 더 자세히 보겠다면 이 노란색 이게 그 녹색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확 올리고 그다음에 이게 노말일 때 이렇게 보고 이게 내 컬러를 아예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 좀 파란색 낮춰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그 초음파에 저희가 심장 초음파라고 특별한 건 없고요. 반사불절, 산란, 감쇄 뭐 이런 것들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M 모드, 뭐 B 모드 이런 게 영상이 어떻게 형성되지도 보고 그 프리퀀시 초음파 프로브를 결정할 때 뭐 내가 보고 싶은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이 프리퀀시 사용해야 로우 프리퀀시로 사용해야 되냐 이런 것도 보시고 PRF 같은 경우에서는 뭐 칼라 스케일 그리고 벨로시티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만 기억하시고 내가 여기 디폴팅 된 게 어느 정도다 그래 보시면 되고 엘리에징이나 뭐 레브라운드나 나이캐스트 리밋은 약간의 의미는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세팅할 때는 하모니 이미지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 다음에 TGC가 아까 거꾸로 된 C자로 되어 있는지 칼라 프라이어티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감사합니다. 컬러 프라이어리티는 흑백으로 볼 거냐 아니면 컬러로 볼 거냐의 센시티비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컬러가 혈관 안에 잘 안 보일 경우에 컬러 프라이어티를 올리면은 혈관이 잘 보이겠죠. 그죠? 근데 흑백에 이제 아티팩트 때문에 그 글레이 스케일이 남아 있으면은 또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프라이어티를 올려도 되고 이제 안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게인을 줄여서 이 모드 게인을 줄여주면은 컬러가 좀 중요한 어느 걸 우선을 둘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모닉 이미지는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프리퀀시에 대해서 프리퀀시가 맞아요 맞는데 하모닉은 컨트라스트하고 좀 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부딪혀서 돌아오는 세컨드 하모닉을 이용해가지고 그 약한 거를 증폭시켜서 보기 때문에 좀 퓨어하기 때문에 대조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한 이게 이제 보통은 2배로 프리퀀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프리퀀시는 아까 전에 축방량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간 분해하고 그런 것도 좀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가는 프레임 레이트는 아까 전에 설명해드린 프레임 레이트는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25 정도 1초의 화면을 보면은 눈으로 이제 이게 끊어진다는 걸 못 느끼게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심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좋게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위스 폭을 줄여주면은 처리해야 될 정보가 적어지니까 프레임레이트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뎁스를 줄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포커스를 이제 2개가 안 하고 하나만 한 곳에만 꼭 집중 맞추면은 그런 프레임레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기계가 좋아지면 그걸 보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 보면은 포커스를 여러 개 두면은 이렇게 사이로이드나 파티드를 볼 때 되게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포커스가 맞으니까 식방향 분해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기계적인 그래서 이제 시간 분해능은 기계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도 분해능도 기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이제 미묘한 대조 그러니까 뭐 회색, 연한 회색과 흰색을 구분할 수 있는 기계에서 이제 결정이 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기계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컨트라스트나
DR, 다이내믹 레인지를 조절하거나 여러 가지 색층들을 이용 하모니 컴파운드라고 하모니 컴파운드는 뭐 프레임 에버리지 이런 거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딸려오는 리젝션이나 이런 이제 아티팩트를 없애주는 기술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대조전은 이제 조정해가 써야 돼.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공과분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프리퀀시하고 주로 이제 프리퀀시가 축이고 그리고 포커스가 측이고 두 가지밖에 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컨트라스트를 조절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간혹 기계에 보면은 세팅해 보면은 이제 카로티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칼라 띄우고 또 펄스 웨이브 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계가 좀 안 좋으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컬러를 빼버리고 펄스 웨이브나 비모드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기 기계에 맞게 이제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기계일수록 이 탐촉자 안에 그 앞전자가 꽉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개수는 그대로 같습니다. 신경 128개고. 아니, 또 근데 아니, 이게 방편은 얇게 해가지고 그게 많이 그게 들어가는 거 기술이라고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 같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게 저도 그건 물어보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정리하면서 그런데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라고 하긴 근데 그 얇게도 만들어야 되는 그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수도 많으면은 수가 많으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디오도 왜 나쁜 오디오하고 좋은 오디오 차이점은 소리를 섬세하게 잘 구별하는 게 좋은 오디오고 나쁜 오디오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마 그게 많이 들어갔을 거래요. 얇게 만들어가 많이 들어가. 두 가지 궁금한데 아까 전에 그게 칼라 프라이오리티를 실제로 어떻게 조정하는지 복부에도 그렇고 저거 그냥 까먹었는데 어떻게 조정은 단초가 있어요. 칼라 그 단초가 있어요. 돌리면은 보면 아까 칼라 녹색, 밸런스 녹색이. 스케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녹색 바가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센시티브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 떨어지고. 그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인데 빨간색을 더 혈관적으로 예, 강하게 강하게 가면 밑으로 소리가 거기 녹색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 내용하고 조금 관련은 없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가면 지금 에코 이거를 보험 청구를 하십니까? 예. 저는 합니다. 뭐 증상 있으면 하죠. 당뇨, 고혈압 환자, 체스트 페인 있고 디스니 그러면 그게 에코 그 인디케이션 어떻게 잡습니까? 좀 넓게 잡습니다. 뭐 지금 뭐 삭감된 데가 거의 없는 것 같고 물론 레트로하게 나중에 뭐 칠 수는 있는데 뭐 그 대신에 자료하고 그런 건 다 차트 기록은 다 꼭 해놓고 체스트 페인이다, 숨차다 뭐 그것만은 꼭 썼습니다. 보통은 뭐 우리 딴 건 안 쓰고 보통 진단명을 다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진단명이라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좀 약간 소설 비슷하게 며칠 전부터 숨도 차고 약간 뭐 엑셀레이티드한 익서셔널 체스트 페인이라고 얘기하면 뭐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뭐 어차피 앉아있는 게 에코로 진단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게 인디케이션은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럼 그때 그 이미지 자체를 남겨야 될 이미지 자체는 사실은 그건 없는데 그 심평원에 들어가면 행위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근데 뭐라 얘기할 건 아닌데 보통 저희가 루틴으로 됐을 때 2챔버, 3챔버, 4챔버, 파라스타나 롱 정도 찍고 동영상 찍고 칼라 정도 띄워서 하면 그 영상으로 남긴 거 그러니까 단순히 있고 일반이 있고 정밀이 있는데 정밀은 저희가 하면 다 삭감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은 그 단순은 그 스틸 컷을만 남기면 되고 심전도 붙이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같은 경우도 청구하면 보통 13만 원 정도 나오고. 근데 전번에 그 서울 가서 정말 강의할 때그 여기가 이게 지금 동영상을 일단은 남겨야 됩니다. 다 남겨야 된다고. 아니 근데 단수로 남기실 필요 없습니다. 단수. 그게 행위정의에 아니, 단수 말고 일반 정도 가려면 일반 가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각 그 뷰에 맞게 다 남겨줘야 됩니까? 그거를? 사실 각교에 남기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보고 뭐 4챔버, 2챔버 얘기도 없고 뭐 동영상 몇 개 뭐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지금은 뭐 근데 저는 어쨌든 결과지도 뭐 양식은 옛날 병원 있을 때뭐 E-2 프라임이라든지 뭐 IVRT라든지 EA 레이셔 뭐 그런 거 다 일단 기록을 다 중요한 했는데 부분 쪽에 있어요. 혹시나 만약에 뭐 뒤통수 치더라도 나 최소한 이 정도는 다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는 남겨놔야 돈 없을 때 지금까지 뭐 다른 뭐 사건 문제는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 허니문 피어리든 같아요. 아니. 서로 좀 이래 좀 조심하는 서로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사실은 지금은 내년에 뭐 심장 초음파가 보험된다 하지만은 지금도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따라 체스트 페인이 있다든지 뭐
부정기 있어도 되잖아요. 아, 그 palpitation이 됩니다. 디스니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심장 쪽에 오는 환자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자기들 이미지만 잘 그 심병원에 맞게 저희들이 촬영해가지고 남겨주면 된다 이런 거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회원들한테 홍보가 좀 되면 안 갈 정도 있습니다. 예. 하나 더 궁금한 게 프레임 레이트하고 프레임 에버리지가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그거는 어떻게 프레임 레이트는 정해지잖아요. 세팅에 따라서. 네. 그죠? 네. 프레임 레이트 해가지고 1초에 내가 50장 사진을 보낸다. 그죠? 그럼 프레임 에버리지는 겹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장씩 겹친다. 그러면 25장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 레이트는 50이지만 25장인 거예요. 같은 그렇죠? 내용인데, 같은 근데 프레임 레이트를 더 중복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느끼기에는 프레임 레이트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대로인데 느끼기에는 화면에 보이기에는 훨씬 우리가 눈으로 이제 그거 느려지는 걸 감지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너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느려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조정하는 거는 근데 그 회사에서 직원은 조정 나중에 해주던데 모델이는 프레임 에버리지는 레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에버리지 예, 레이트는 조정이 안 되고. 근데 프레임 에버리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컴파운드거든요. 보통 컴파운드 이미지를 하는 거는 여러 방향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걸 종합해갖고 평균을 내서 이제 가장자리가 잘 보이게 하고 해상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 화면하고 뒤 화면 겹쳐버려가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화면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해상도가 좋아지는데 그 반면에 그 프레임 레이트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너무 많이 겹쳐버리면은 화면이 느리죠.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있죠. 아까 티슈 하는 판문역에서 이게 보면 공진 현상 이게 받아온 거를 다시 수신되는 거 갖고 그 정수배로 늘려서 그렇게 화면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주파 탐촉자 3MHz로 이게 영상을 봤을 때랑 그걸 티슈 하모닉을 켜고 3MHz로 봤을 때랑 티슈 하모닉 끄고 6MHz로 주파수만 올려서 봤을 때랑 차이가 어떻게? 사실 반사되는 주파수는 6MHz면 6MHz 반사되는 거 앰플리튜드가 주는 거예요. 앰플리튜드.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주는데 그걸 갖다가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고유의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파장을 갖다가 그러니까 진동수를 갖다 2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잡신호는 다 없애고 내가 그 강한 신호들만 받아서 이 하모니 이미지 같은 단점이 뭐냐니까 약한 것들은 다 죽여버리면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럼 원래 말씀대로 6MHz면 그러면 반사된 게 6MHz니까 그럼 3MHz의 이 리플렉은 똑같은 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반사되는 게 앰플리튜드하고 아까 제가 초음파 갔을 때 이게 강도 가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파장은 진동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조금 더 늘어나고 많습니다. 상원에 부딪혀가지고 돌아오는 팔을 하모니카라고 하는데 세컨드, 서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약간 이제 해상도는 좀 좋아지는데 파가 약해져요. 그걸 우리가 증폭시키거든요. 증폭시키고 그 하모니파 자체가 프리커션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폭시키고 좀 퓨어하게 만들어주니까 이제 해상도를 높이고 덩달아서 이제 공간 해상도가 늘어나는 건데 정확한 개념은 아주 저도 깊숙이는 모르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저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페네트레이션이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근데 요즘 기술이 많이 개선돼가지고 거의 그건 극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계들은 이제 거의 하모니 키고 가야 돼요. 옛날에는 뭐 깊이 있는 기계를 볼 때는 하모니 끄고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페네트레이션이 떨어지는 게 하모니 켜면 떨어지게 되는데 기계적으로 극복을 하는 거라면 그런 그런 그 기술이 확대되면서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하모니를 끄고 이게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가 4잖아요. 그죠? 하모니 키면 4 안 나와요. 그렇죠. 달라져요. 거기에 많이 맞춰갖고 이 기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적당한 제가 봐서는 더 프리퀀시가 더 낮아질 것 같아요. 낮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페네트레이션도 확보하면서 그렇죠, 그걸 그렇죠. 증폭시켜서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런. 그 말은 베이직 그 펀더멘탈 이미지를 해가 하모니가 오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프리퀄을 높여보면 페네트레이션 자체가 그 나빠 떨어지니까 깊숙이 있는 게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지금 기계들은 하모니 이미지하고 펀더멘탈 믹스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이미지로 그렇게도 만들거든요.
그저 이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오히려 하모니는 계속 키우고 요즘에 요새는 다 하모니 오토 기능이라고 추가 기능이 또 있는 그런 식으로 마진을 더 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모니 플러스 뭐 추가 기능이 있고 오토 기능. 그건 컴파운드. 컴파운드. 그런 그 기계 형성마다 다른데 컴파운드 이미지. 와 정말 대단합니다. 물리 시간 공부하는 물리